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애플 AI, 구체적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을 보니 기대와는 좀 다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애플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의 미래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애플 시리는 여러 앱을 넘나드는 그런 복잡한 작업을 아직 잘 못할까요? 경쟁사들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영상 분석을 보면요. 애플 인텔리전스의 되게 큰 목표 중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시리가 여러 앱을 스스로 오가면서 예를 들면 통화 요약해서 메모에 넣고 지도에 표시하고 예약까지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의 앱 인텐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앱들끼리 서로 약속된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애플은 이걸 여러 단계로 엮어서 좀 복잡한 명령을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아직은 좀 불안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뭐 여자친구 선물 골라달랬더니 전 여자친구 걸 추천한다거나 이런 좀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군요. 네, 애플은 또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최대한 스마트폰 안에서 온 디바이스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현재 칩 성능만으로는 이런 복잡한 작업을 오류 없이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함이랑 프라이버시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 오히려 좀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셈이죠. 이게 또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더 두드러지는데요. 경쟁사들은 좀 다른가 보네요. 어떻게 다른가요? 구글이나 뭐 중국 빅테크 아니면 여러 스타트업들을 보면 일단 좀 부족하더라도 기능을 빨리 내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PPT 자동 생성 기능 같은 거 처음엔 좀 별로였는데 한 6개월 만에 확 좋아졌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실행하고 빨리 개선해 나가는 전략이죠. 이게 일반 사용자들 대상, 그러니까 B2C에서는 꽤 잘 통하는데요. 근데 기업 환경, B2B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정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HR 관련 AI가 연봉 정보를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거나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B2B는 정말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결국 근데 이런 기술들이 다 지향하는 건 그 AI가 스스로 알아서 여러 단계를 처리해주는 뭐랄까 AI 에이전트로 가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그런 시연이 있었잖아요. AI가 대신 전화 걸어서 미팅 시간 조율하고 바뀐 내용은 캘린더에 바로 업데이트 해주고 그런 거요. 네, 봤습니다. 그게 이제 고도화된 AI 에이전트의 모습이죠. 정말 개인 비서처럼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전망까지 나오냐면요. 기업의 IT 부서 역할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스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AI라는 새로운 자원을 마치 인사팀이 사람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젠슨 황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와, AI를 인력처럼 관리한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영상에서도 통화는 했는데 캘린더 업데이트는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안정성이 아직 부족하고 또 비용 문제도 있어요. 이런 고급 기능 쓰려면 월 $200 이상 내야 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요. $200면 꽤 비싸네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AI 경쟁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도 막 번지는 것 같아요. 뭐 스마트 글래스라던가 목에 거는 카메라 아니면 카메라 달린 이어폰 같은 얘기도 나오던데 이러면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프라이버시는 정말 뜨거운 이슈죠. 특히 스마트 글래스 같은 거 24시간 촬영이 가능하다. 이건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애플이 그토록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면서 자체 서버, 자체 칩 고집하고 뭐 엔비디아 칩 안 쓰고 데이터 암호화하고 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네, 애플은 원래 그쪽으로 되게 철저하죠.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외부의 강력한 AI 모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거. 이런 걸 애플 생태계 안으로 매끄럽게 가져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결국 성능 향상에는 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애플의 그 견고했던 팩스적인 생태계 처음으로 좀 균열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외부 AI 도입 문제 때문에 생태계의 균열이라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앞으로 이 AI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쥐게 될까요? 이게 참 궁금한데 오픈 AI나 구글 같은 엔진 만든 회사일까요? 아니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 그것도 아니면 뭐 세일즈포스처럼 특정 솔루션을 딱 제공하는 그런 기업일까요? 참 어려운 실궁인데요. 초기에는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엄청 주목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AI 엔진을 잘 활용해서 사용자들의 실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주는 그런 완성품, 그러니까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 시장을 이끌 거라는 분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솔루션이다. 네, 특히 기업 시정 B2B 쪽에서는 이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인건비를 줄여주거나 생산성을 확 높여주는 그런 솔루션은 정말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 시장 B2C는 결국 사용자들이 어떤 AI 에이전트를 자기 주 비서로 선택하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주 비서 경쟁이군요. 네, 여기서 이제 애플이 계속 자체 AI 노선을 쭉 밀고 갈지 아니면 외부 AI랑 좀 영리하게 협력하는 모델을 찾아낼지 이게 앞으로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종합해보면 애플은 확실히 프라이버시랑 완성도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반면에 경쟁사들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네요. 특히 그 여러 앱을 매끄럽게 이어서 작동시키는 AI 에이전트 기술, 이게 정말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이 외부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어려움이 어쩌면 그 폐쇄적인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렇죠. AI 기술 발전 속도라는 게 정말 예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잖아요. 과연 애플의 이 신중한 접근이 계속 유효할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결국 더 강력한 AI 기능을 찾아서 다른 대안으로 눈을 돌리게 될지 이건 정말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기술적인 우위 자체보다는 사용자들이 이 정도면 정말 돈 낼 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가치를 딱 주는 AI 에이전트가 가장 먼저 시장의 승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이 치열한 AI 경쟁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